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함께 얘기를 나눌 부분들은 어떤 이슈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 조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조정 뒤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찍혀져 있습니다. 요 의미심장한 이후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어제 하루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구성 종목들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 발표들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그 유일하게 좀 애플이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애플도 뭐 이게 긍정적인 수치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수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지금 나스닥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도 어제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도 떨어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다우존스가 한 1% 정도 조정이 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나 S&P 500 같은 경우도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다우 지수 대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조정폭이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애플은 두 번째 이슈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는 한데 뭐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걸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어떻게 뭐 시장에 조금 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펀더멘탈 지표 없는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그냥 지금 시장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은 뭐 견고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뭐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안 좋았던 실적까지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상승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말씀대로 정말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주가 그동안 지수를 좀 이끌어 왔었거든요.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원인이 됐던 뭐 IBM,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간밤에 굉장히 하락폭 컸거든요. 이런 부분들부터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뭐 IBM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대가 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우리가 원래 쓰고 있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별로 매력은 없어 보이는데 뭐 어쨌든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 큰 것은 이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좀 상당히 좀 안 좋았다. 어떻게 보면은 뭐 군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IT 회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런 부진한 실적이 미국의 산업의 무슨 뭐 현재 위치를 뭐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블룸버그 따르면 어쨌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7.7% 하락을 했다. 그 전에 있어서 조금 펀더멘탈리 봤을 경우에 뭐 이건 그냥 쓸 얘기가 없어서 쓴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최근 미국 펀더멘탈 지표가 호조가 되면서 하우징 인덱스라든가 아니면 뭐 고용 관련된 실업률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이슈가 좀 부상하면서 이런 좀 움츠러드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하고 있고요. 시장이 이제 신고가 흐름 속에서 지금 나온 조정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애플이라든가 뭐 애플 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실적 발표 지금 대기 중인 상태다. 뭐 어제는 조금 뭐 성적표가 좋지 않아서 약간의 좀 조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펀더먼털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뭐 여전히 뭐 지표들은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의 일부 실적 발표 어제만 해도 뭐 어제 발표한 기업들은 또 괜찮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몇 개 기업 가지고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뭐 이게 큰 흐름에 어떤 대세 지장은 없겠죠? 예, 그렇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만약에 조금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 사실 뭐 이제 한국 시장에 대입해 볼 수 있는 거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이 온다면은 약간 좀 짧게나마 좀 더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초반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어느 정도 부진한 흐름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우존스가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견고했었고 뭐 애플의 실적이 뭐 괜찮다. 뭐 가격을 뭐 가격을 떠나서요. 시간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떠나서 실적이 좋았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를 해 본다면 코스닥 시장은 뭐 상대적으로 뭐 코스피는 너무 지금 좀 센티멘탈이 너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어제 무슨 뭐 환율이 뭐 원화 약세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뭐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원화 약세가 그렇게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도움이 되는 트리거였다면, 원화가 약세되는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이 원화 약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구간 속에서 한국 수출주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됐겠죠. 근데 어제는 제가 봤을 때 억지가 상당히 있다. 오늘 뭐 달러 인덱스의 반락으로 인해서 뭐 그 원화 같은 경우도 상대적인 강세가 진행되면서 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그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코스피 대형주 수익률 부진이 좀 지속되는 모습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좋아지는 모습들,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코스피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제일 진한 선이 신고치를 치고 있는 게 코스닥 지수거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하고 이제 플러스 순중으로 봤을 경우에는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코스피 대형주는 완전 뭐 우하향으로 그냥 어디가 지금 뭐 끝일지 모르고 뭐 지하 10층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난 이렇게 코스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 우상향하는 차별적인 수급, 할 데가 없다, 살 게 없다. 시장이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테크주 중심인 코스닥밖에 볼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왼쪽은 나스닥이고 오른쪽은 코스닥, 제일 잘 나가는 업종들입니다. 넘버3 보면 왼쪽은 바이오 헬스케어 컴퓨터, 나스닥은 4.5% 이렇게 7월 수익률이 올랐는데요. 바이오 7.7, 헬스케어 5.9, 컴퓨터 5.2. 우리나라 오른쪽 보시면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월 수익률이 12% 정도.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다 해서 거의 뭐 8%, 11% 이렇게 육박하는 좋은 흐름들을 코스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조정에 이런 데에서 가격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곳을 우리가 찾아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물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한테 들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바이오텍, 헬스케어 그리고 IT 기술주 정도로 우리가 종목을 압축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뭐 걱정할 우려는 없다.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뭐 대세 종목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에요. 어제 특히나 또 대형주들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함께 오르면서 이런 어제 흐름과 간밤에 미국 시장 흐름이 맞물리게 되면서 정말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서동수 대리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어닝시대에 대한 신뢰감도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주도주 섹터 역할을 했던 헬스케어, IT 섹터는 꾸준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오늘 시장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이폰의 이 호조, 상당히 파급이 컸습니다. 매출이 38% 이상 좀 오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실적 발표는 좋았는데, 여기에 살짝 또 애플에 대해서 좀 비트는 그런 의견들 일부에서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의 거래에서 많은 낙폭이 애플이 더 이상 성장이 힘들다, 아니면 실적이 더 이상 개선이 어렵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못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전형적인 그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아주 그냥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있을 미국장에서 애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락을 기록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애플 실적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말 시간의 거래 그 주가 흐름을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재료 소멸이라고 해도 사실 6%면은 큰 폭의 하락이긴 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애플 실적을 좀 봐야 될 텐데 아이폰 6 저도 쓰고 있는데 상당히 판매가 좋았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 주당 순익 예상치와 비교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애플 특히나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중국인 취향이죠. 네. 어쨌든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 따르면요, 그 주당 순이익 자체가 우리가 예상을 1.79달러, 그러니까 1센트 79센트, 전년 동기 1.28달러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85달러가 나왔습니다. 네. 순이익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5% 정도는 더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50% 정도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상당히 많이 늘었다. 매출도 지금 493억 달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인데 거의 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보면 아까 앵커님께서도 한 30% 이상 오르지 않았냐. 작년 374억 달러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 6, 아이폰 6 플러스 전체 그 애플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믹스 중에서 가장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죠. 결국에는 70%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판매 예상치가 상당히 좀 4,940만 대 되게 높게 나왔었는데 4,740만 대 정도 하면서 거의 뭐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이게 사실 요 데이터가 유지가 되려면 중국 쪽에서의 성장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무슨 뭐 중국이 뭐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뭐 중산층들의 뭐 소비 여력이 뭐 낮아질 수 있다. 네. 그 신용 담보 매매로 반대 매매로 나가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전체 그 시장 참여의 극소수의 그 개인 투자자 때문에 무슨 뭐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억지스러운 신문 기사들도 상당히 좀 많은데요. 네.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 중국 매출도 좀 견조했다라는 게 우리가 매출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유추를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다. 특히나 그 중국 시장에서 1분기에 53%를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 분위기를 계속 편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중국의 로컬 기업들을 짓누르고 애플의 실적이 이 정도까지 계속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애플워치는 뭐 6월 26일부터 우리가 판매를 시작해서 뭐 데이터 뽑으려면 한 달도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또 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ASP라고 해가지고 순 이제 그 한 대당 이제 순 매출을 얘기하는데 네. ASP 자체가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0불 정도, 10만 원 정도 더 비싼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지난 분기 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애플이 이제 더 이상 뭐 성장 여력이 있겠느냐. 예, 그 이후에 스티브 잡스 이후에는 더 이상은 좀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좀 나오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6가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또 보여줬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번 실적 발표도 바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좀 애플은 좀 실적을 조금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파급력 쪽으로도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서 첫 번째 이슈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애플 실적 이후에 어떤 이런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을 바라볼 때 애플 봐라. 지금 시간에서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진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뭐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네네. 생각하기보다는 네. 시간에서 그렇게 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애플의 실적을 다 뜯어봤을 경우에는 뭐 아이패드만 안 팔리고 이런 거에는 집중할 필요가 없고요.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애플의 아이폰 6 플러스의 성장의 매출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게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한 대 대당 순이익 자체도 늘어났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IT 섹터를 우리가 뭐 위축돼서 여기에서 손절을 할 바에야 여기서 기다리면서 FOMC 때문에 약간 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매수를 들어가는 구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간밤 흐름을 봤다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게 충분했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점검해 드렸다시피 안정적으로 좀 어닝 시즌의 어떤 고점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요. 여기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흐름이 시장 추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 오늘장 전략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트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